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 파트너, 돈맛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 바로 소득 공백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하면 편해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로 이 소득 공백기의 무서움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소득 공백기란 무엇인가? 소득 공백기, 이름만 들어도 조금 무겁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일은 그만뒀는데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는 60세 전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부분 63세에서 6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죠. 즉,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은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히 소득이 없어진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매달 나가고 건강검진이나 병원비 같은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 결혼이나 손주 돌잔치 같은 경조사비도 빠질 수가 없죠. 결국 이 시기를 대비하지 못하면 평생 모아둔 자산이 단 몇 년 만에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2. 소득 공백기의 문제점. 이 공백기를 그냥 맞이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소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1억을 받았다고 해도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 4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투자도 못하고 남은 건 불안뿐이죠. 둘째,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앞으로 괜찮을까? 이 걱정이 계속되면 소비를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도와달라 할 수도 있고 큰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죠. 이때 대책이 없으면 빚을 지거나 노후 자금을 더 크게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공백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 해결책. 브릿지 통장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브릿지 통장을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브릿지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통장이에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자금을 따로 모아두고 매달 꺼내 쓰는 전용 통장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은퇴할 시점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곱하면 준비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 65세부터 연금 개시, 월 생활비 200만 원. 그렇다면 5년 곱하기 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을 절대 위험하게 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펀드 같은 고위험 자산이 아니라 예금, 단기채, MMF 같은 안전한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정석입니다. 4. 예시 사례로 살펴보기. 실제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59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전부 투자하기에는 불안했고, 그렇다고 생활비로 무계획하게 쓰다 보면 금세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우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약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총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 목표를 기준으로 브릿지 통장을 만들었고
퇴직금 중 일부를 따로 묶어 매달 자동이체로 생활비를 꺼내 쓰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 걱정은 없었고 남은 자산은 안정적인 투자로 굴리며 마음의 여유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별다른 계획 없이 통장에 넣어두고 매달 생활비로 꺼내 쓰다 보니 불과 4년 만에 잔고가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예상보다 의료비 지출이 커졌고 경조사 비용까지 겹치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대출을 알아봐야 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5.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준비법. 여러분, 소득 공백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공백 기간 확인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은퇴하게 될 시기가 언제인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하지만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면 무려 5년 동안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이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둘째, 월 생활비 점검하기입니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셔야 해요. 여기에는 단순한 생활비만이 아니라 의료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까지 포함해야 현실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셋째, 브릿지 통장 설계하기입니다. 공백 기간과 필요한 생활비를 곱해서 총액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을 안정적인 예금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나누어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 10% 이상은 여유 자금을 더 마련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공백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걱정 없이 여유 있게 보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나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브릿지 통장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겁니다. 또한 소득 공백기를 잘 넘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득 공백기 이후의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제2제3의 연금 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노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